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예, 8월 1주차입니다. 휴가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즐거운 여름 낮이고요.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데 뭐 비가 오고 있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늘 행복하시고 예,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클리 교통 사부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국토부 손에 달린 음마 아파트의 운명. 너무 제목이, 막 운명 들어가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일단 뭐, 우리가 제목을 뽑을 때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해서 결정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아무튼 조금, 좀, 자극적인, 아니면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로 좀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손에 달린 음마아파트의 운명. GTX 신호선 결국 음마아파트 우회 하나. 지난주 얘기고요. 신호선 음마아파트 우회 하나. 기사 내용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호선 결국 음마아파트 우회 하나. 이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국토부 현대건설 우회안 검토는 해야죠. 맞죠? 되든 안 되든 검토는 해야 됩니다. 안전문제, 재건축 사업 악영향, 주거지역 통과 최소화, 국토부 노선 확정 전 우회안 검토, 8월 말까지 안을 제출하겠다. 우회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음마아파트고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안이 국토부와 시행사인 현대건설이 노선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주거지역을 피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음마아파트 주민 3자 대화를 갖고 신호선의 주거지역 우회 문제를 논의했다. 음마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기존 노선안은 주거지역을 통과하는데 최소화해야 된다. 기존 인식을 위배했으니까 우회안을 검토해달라. 국토부 역시 음마아파트를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해달라는 이렇게 제출해달라고 일단은 현대건설에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관계자는 신호선은 아직 실시 설계 전, 지금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제출된 노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제시한 기존 노선들 보면 지하 음마아파트를 40m, 50m 정도 관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공법들을 적용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크게 없다. 다만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 조성에도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음마아파트는 지난 3월달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노선 우회를 촉구하는 단체 행동. 아마 음마아파트 현장을 가보시면 그 밖에 현대건설 땡땡땡 뭐라고 이렇게 써놓는 대형 플래카드들이 보입니다. 뭐 지금은 떼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 관통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다른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음마아파트 피했어. 그럼 옆 단지에 다른 동을 갔다. 그러면 그 단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단지를 통과하거나 뭐 대형 병원을 통과하는 건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양재천을 우회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재역을 이렇게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대충 좀 카카오 지도를 보고요. 대충 느낌은 이래요. 삼성역, 삼성역이 이렇게 갔다가 좀 더 가서 3호선 지하로 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도곡역을 통해서 내봉역을 통해서 3호선 지하를 따라가서 양재역을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 뭐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 보면은 GTX에 관련돼서 너무 자세히 적어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가 보면 탄천,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라인입니다. 이렇게 음영이 자세히 보이나요?
곡선도 있는데 이게 음아파트 현재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간다라는 거죠. 통과해서 간다. 이 느낌을 카카오에서 좀 보여주면 맞죠? 3호선 라인에서 이렇게 통과한다. 그러면 이 느낌이 어떤 거냐?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느낌이 자, 동그라미 원을 한번 좀 그려보시고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대충 한 이 정도? 사각형 정도의 느낌. 그러면 얼추 한 600m가 나오죠. 600m. 반경 600m.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나가는 요 곡선들. 보시는 것처럼, 요 곡선 라인하고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다가, 음마 아파트를 모르시니까 이렇게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과해. 그럼 왜 이렇게 통과합니까? 라고 했을 때, GTX는 설계 속도가 200이에요. 설계 속도가 200. 설계 속도가 20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선형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형 기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형 기준. 이거는 뭐, 운영 횟수, 지사. 요게 설계 기준입니다. 예, 네이버 블로그, 역세권이 답이다. 예,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요거와 관련된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최소 곡선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본선 구간에는 R1600. 이게 R입니다. R. 반경 1600. 그리고 정거장 전후는 R600 이상.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실제로는 이 그림. 반경 600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치고 간다. 음악아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 나쁜 거죠. 맞죠? 맞죠? 요 네모칸 중에서 이렇게 반을 치고 간다. 그럼 이거밖에 없느냐? 라고 할 때, 기준은, 예,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예,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정말 부득이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이거는 예, 국토부가, 해줘야 됩니다. 예,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국토부가 좀,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는 거고, 예, 국토부의 어떤 이해관계, 어떤 정치적 상황, 민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 최소 곡선 반경을 뭐 한 125는 안 되고요. 한 25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회는 힘들다. 왜? 예, 삼성역에서 들어와야 돼요. 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우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우회하실 거예요? 어떻게 양재천으로 간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어디든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 선형상에서 삼성역을 픽스하고 양재역을 픽스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러면 600을 피한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주기 위해서 곡선 반경을 줄인다. 기준은 600이지만 이거를 좀 더 줄여보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50까지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느낌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네, 여러분들 한번 거보세요. 요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붙어서 이 정도? 반경 250m 맞죠? 250m R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와서 직선으로 왔다가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정도의 느낌? 제가 보기에는 뭐 우회 노선 검토 안 할 것 같고요. 힘들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기를 줄여서 요 구간을 녹지축으로 간다. 맞죠? 나중에 할 때 이런 것들을 녹지축으로 연결해서 어차피 뭐 공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지는 좀 여기 맞춰서 좀 조성을 한다든지 하고 아니면 뭐 상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하고 아니면 뭐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둔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보다는 요런 식까지는 후퇴할 수 있겠다. 그거는 결국 민원과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것도 600 같죠 느낌이? 예, 600 예, 곡선 반경 600. 근데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곡선 반경이 최소 125도 써요. 125도. 이거 한번 볼까요? 8호선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여기에 곡선 반경은 접선을 연결하면 돼요. 여기서 한 125, 그렇죠? 네, 한 125 정도. 지하철은 R 125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선형이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열차니까.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선형이. 이거를 R121호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최저 곡소 반경, 속도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예, 설계 속도가 200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600이 맞아요. 600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 협의가 되거나 정말 부득이하게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정이 되거나 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 이 삼성역에서 요 구간의 속도를 이제 많이 못 낸다는 거죠. 맞죠? 많이 못 낸다. 예, 결국 그런 정도로 갈 거냐, 아닐 거냐. 결국 그 결정은 정치적 결정과 국토부의 어떤 민원, 다발성 민원, 그리고 어찌됐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가 결국, 이런 걸 결국 안 들어주면 신호선이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좀 조정이 되지 않겠냐. 다른 대안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뭐,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예, 일단은 쉽진 않아요. 예, 어디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꺾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대안을 본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직선 거리가 있어요. 곡선과 곡선의 직선 길이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예, 곡선과 곡선의 직선 길이가 100m 이상. 이건 열차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어서 가는 방법도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그 또한 문제다. 예, 그 또한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아요. 꺾고, 꺾고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런 정도가, 그래도 후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안이 아닌가 예상이 좀 돼보고요. 뭐 어찌 될지 뭐 좀 지켜보는 걸로 하반기에 어쨌건 결정을 할 것 같으니까 네, 좀 지켜보는 걸로 해봅시다. 네, 두 번째, GTX 비노선 수주전, 예, 수주전, 예, 머니투데이 갔죠. 예, 머니투데이 수주전, 대우, 포스코, 현대, 원팀 사실상 합의. 이게 보니까 맞죠? 대우, 포스코, 현대. 현대 지금 대우가 GTX A 노선 맞죠? 운정 구간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신안산선 맞죠? 신안산선 하고 있고 현대 GTX C 노선 맞죠? 근데 B 노선은 제가 보기엔 최근에 이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특히 대심도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시행사, 시공사가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결국 다 예,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네, 복잡하게 하느니 우리 좀 지분 나눠서 좀 원팀 만들어서 가자 이런 느낌 같습니다. 예, 비노선이 한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원팀 구성해서 국토부랑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뭐 받을 거 받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느낌입니다. 뭐 경쟁으로 갈지 아니면 경쟁적으로 가는 느낌만 주고 갈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일단은 큰 틀은 대우,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래서 뭐 포스코는 지금 왠지 메인은 대우와 현대인데 포스코가 서브 역할을 뭐 이쪽 다 한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A 노선이 원래 신한은행 컨소시엄으로 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CI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FI는 은행이 대표로 했던 거고 보통은 다 CI입니다. 건설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CI 중심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대우가 될 건지 아니면 현대가 될 건지. 근데 현대가 제가 보기에 신호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좀 나서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요. 오히려 뭐 포스코나 이런 데가 어떤 식으로든 좀 핸들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단 A는 뭐 SK, 대우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C는 현대건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보기를 하고 결국 뭐 이런 식으로든 결국 이제 국토부랑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원팀을 만들고 그 원팀 안에서 나름대로 또 뭐 수주를 하겠죠. 뭐 신한은행이나 뭐 하나은행이나 뭐 디벨로퍼들 이런 애들 뭉쳐서 하겠다. 결론은 뭐 여러 팀보다는 한 두 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붙을 것 같고 그 컨소시엄에서 뭐 크게 막 힘들게 무리하게 수주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좀 약간의 좀 눈빛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국토부가 협의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토목건설 사업들이 의외로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만 비노선에 대한 부분들 이 용산에서 이 상봉 구간 상봉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어요. 상봉역으로. 그래서 상봉 망우도 있었는데 거의 한 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는 상봉역으로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용산, 서울역, 청량리 중간에 뭐 서울시 요청에 따라서 추가하기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사업이 한 20km, 그다음에 여기 인천 구간이 한 40km, 그다음에 경춘선 구간이 한 23km, 한 83km 정도 되는 구간이다. 여기도 추가역 하나 정도는 늘만 하겠죠. 이제 그런 제안들. 물론 또 여기에 어떤 역세권 뭐 복합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제안서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뭐 공사비를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어떤 뭐 상징적인 것들, 주민 협의에 우선적으로 하게 한 어떤 뭐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겠다, 맞죠? 이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 조정 같은 것들 하는 것들, 이런 기구들을 만들겠다, 이런 식들이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중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내정이 돼서 결정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지만 좀 뭐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유찰될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밀어주는 사업, 다른 사업을 안 하면 안 할지언정 이 사업은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다른 사업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좀 늦게 하더라도 이 사업부터 먼저 스타트 하겠다. 이런 느낌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비노선의 의미를 부여하셔도 돼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지. 비노선을 바라보는 것들은 괜찮다. 맞죠? 가격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대구 수출도 순환선 트램 대신 모노레일 추진한다. 뭐 개념은 그렇게 봅시다. 트램이라는 건 땅으로 가는 거고요. 모노레일은 고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트램을 하기 위한 뭐 대전이라든지 다른 일부 지역들 근데 어렵잖아요. 뭐가 문제죠? 평행교차, 자동차와의 평행교차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교통도 가뜩 지방에 있는 지역 광역 단위들도 혼잡한 시간대가 있는데 지상에서 이러한 자동차와 차량들과의 어떤 교차로에서의 교획 문제 쉽지 않다. 차라리 그럴 것 바에는 그냥 트램으로 고가를 두고 중간에 가는 게 어떠냐. 트램보다는 모노레일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대구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이제 역시 트램이 쉽지 않은 사업이다. 신도시는 가능하죠. 가운데 이미 트램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BRT처럼 트램 자리를 확보해 놓으면 가능한데 그게 도심과 연결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구도심 연결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 과정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구를 이제 갈 거예요. 이번 주에 대구를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엑스코선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음영으로 보여지는 도심에 있는 맞죠? 이게 공항이죠. 공항이 이제 외곽으로 이전된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연장선들 그다음에 서대구역 일부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려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찌됐건 대구의 공급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입질만 하다가 다시 도로 관망하는 자세로 대구 시장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무리한 상황은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좀 이런 터널 같은 시기가 지나고 조금 더 좀 좋은 시장이 올 때 그때 대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대구가 그래도 공급 물량이 많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인구 규모가 한 250만 세대인데 250만 정도 그러면 한 100만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100만이면은 한 만 세대 정도가 뭐 연간 이렇게 공급이 되면
그렇죠? 만 세대 정도, 1% 정도. 그러니까는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명 인구가 대략 그거를 2.5명으로 세대로 구분하면 만 세대, 만 세대 한 1% 정도. 그러니까는 100만 세대, 그렇죠? 100만 세대 1% 정도. 그러니까 만 세대 정도가 공급되면 자연스러운 어떤 교체가 가능한데 그거보다 뭐 2만 세대, 3만 세대가 공급된다 그러면 공급이 좀 더 많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채우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대구의 공급 물량들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저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대구 한번 갔다 와서 한번 다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8월 첫째 주 위클리 교통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가 되십시오.